자, 오늘부터 전기기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기 쪽의 문제가 조금 난해한 게 많아요. 이해를 잘 못하면은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으면 답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기사 시험을 보면 그 평균 점수가 좀 제일 안 나오는 과목도 기기 과목이고, 그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 정기직 시험을 보더라도 대부분 당락은 기기 문제를 많이 맞추냐 못 맞추냐 이런 데서 판가름이 답니다. 우리가 뭐 작약이나 뭐 회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산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정의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어렵지 않지만 응용해서 낼 게 없지만 기기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볼 때 이 1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공부를 할 때 1장 따로 공부하고 2장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문제는 섞어 나오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통인 것은 같은 패턴으로 해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가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자는 이 회전하다의 의미의 기자입니다. 회전하다의 의미의 기고, 얘는 그릇 기자잖아요. 이런 것은, 그릇은 정지되어 있죠. 정지되어 있는 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기는 회전하는 기기와 정지되어 있는 기기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회전하는 기기, 즉 발전기라든가 전동기라든가 이런 건 다 회전하는 것들이죠. 회전을 해서 기전력을 얻고 흘려주면 회전하는 게 전동기죠. 1장에 보시면 직류기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직류기다. 자, 직류기에는 크게 직류를 만들어야 되겠죠. 직류를 만드는 것을 발전기다 그럽니다. 발전기. 저널레이터, 그래서 G라고 앞으로 쓰면 발전기인 같다 하고 계시면 되고, 이 전원의 개념이면 이것은 부하를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직류가 필요한 거니까 부하 개념인 모타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모타. 전동기죠. 전동기. 부하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타를 M이라고 쓸 겁니다. 전동기를. 이게 1장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동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기기. 자, 동기기에서 요 동자는 같을 동자죠. 주기기자, 회전기자. 주기가 같은 회전기를 동기기라고 그럽니다.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보게 되면 한 사이클 동안에 이동한 시간. 주기가 같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주파수가 일정하다. 주파수가 일정한 기기, 즉 교류기를 뜻하겠죠. 그러면 교류를 만드는 우리가 발전기가 있겠죠. 우리가 교류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전소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우리가 말하는 발전소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 여하튼 그 다음에 교류 전동기가 이렇게 있겠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우리 책에는 유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도기 원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발전기도 만들고 전동기도 만들고 제동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지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게 전동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99%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죠. 그래서 이것은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얘를 인덕션 모터라고 할 겁니다. 인덕션 모터. 세 가지로 구별되는데, 가정에서 쓰는 우리가 전동기들은 단상의 전원을 받죠.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선풍기 이런 걸 얘기하겠죠. 공장에서 사는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삼상이 필요하겠죠.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기의 대표적인 것은 3장에 보면 변압기죠. 변압기. 변압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압기는 우리가 부하계통에 공급하는 공급원이라고 보면 되죠. 한마디로 주상변압기를 뜻합니다. 주상변압기는 폴주자 위쌍자죠. 전봇대 위에 있는 변압기가 주상변압기 아닌가? 즉 부하계통의 전원의 개념이다. 이런 것은 일반 변압기, 즉 전압을 변성하는 변압기죠. 그래서 주상변압기에 대한 특징을 일반적으로 배운 거죠. 일반 변압기다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그 전기철도 같은 경우는 교류가 25,000V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칭으로는 25,000이 없어. 그래서 전기철도 같은 경우를 쓰려면 전용 변전소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여러 가지 형태, 특수한 형태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 책에는 정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은 한 가지만 잘해갖고는 묻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다수가 이제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전력을 변환을 해야 된다고. 이 전력 변환하는 기기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반도체를 이용한 거. 그래서 뭐 컨버터도 있을 수가 있고, 인버터, 뭐 사이클 컨버터, 뭐 초퍼,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기기는.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먼저 기기는 일단 원리를 먼저 봅니다. 원리. 여기서 말하는 원리는 크게 몇 가지 안 됩니다. 발전기 원리, 전동기의 원리, 유도 전동기 원리, 변압기의 원리. 이 정도만 따지면 돼요. 그게. 이건 간단할 거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뭐 시험 문제는 기능사나 나오고 옵니다. 그다지 뭐 별거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부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구조 먼저 살펴봐야지. 구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거지. 발전기, 직류 발전기를 갖다가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뭐 기본 3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룰 거죠. 각각의 하는 요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도 배울 겁니다. 자, 그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종류가 있어야 되죠, 종류. 똑같은 원리, 똑같은 구조로 한 종류 형태만 만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발전기를 예를 들자면, 발전기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게 주목적이라면, 얘는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잖아. 그러면 발전기에서는 전압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전류를 많이 생산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원리나든가 형태는 똑같지만,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가 없죠. 다양한 형태로 이제 종류가 나올 겁니다. 전동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힘을 요하는 전동기도 있어야 되지만 일정한 힘을 요하는 전동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용처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종류가 나올 겁니다. 많이 발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따른 뭘 해야 되냐? 특성들을 갖다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네. 요러니까, 요런 식 해보니까 얘가, 이런 전동기는 요럴 때 사용한 게 좋겠구나. 그러나 뭘 해야 되냐?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실험.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특성 비교 했으니 다 끝났지 뭐. 요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이런 거 쓰겠구나. 선택해 쓰겠죠. 이거 것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뭡니까? 모든 게 다 기계적인 걸로 전동기나 발전기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분명히 전기가 생기면 열도 생길 것이고 문제가 있겠죠. 손실도 생기겠죠. 뭐 효율도 봐야 되겠네. 그래서 모든 기기책은 이러한 형태로 종류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우리도 수업도 이런 파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아침에 얘기했듯이 뭐 원래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 구조를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장별로 따로 하게 되면 나중에 헷갈려서 안 된다고. 그러면 1장하고 2장은 똑같은 구조로 돼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이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직류를 막바로 생산하는 것은 없어. 그런 건 있죠.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만들어서 내는 것은 발전을 하는 것은 직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교류로 만들어 가지고 직류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교류를 만들 때까지는 공통이다 이 말이죠. 구조가. 그래서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만 하나 부착하면 됩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1장, 2장은 거의 유사한 게 많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장하고 4장은 요건 변압기 정제기고 요건 유도 전동기인데 뭐가 그러냐라고 볼 수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뭐합니다. 원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도 요것도 유사합니다. 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반도체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크게 세 파트로만 분류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시험은 대다수는 요거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한 40, 50% 나오고 요거 두 개 해봤자 5개, 6개, 많이 나오면 7개. 요게 2, 3개. 근데 우리 기기는 100점을 맞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기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학원에서는 100점짜리 공부는 못합니다. 딱 90점짜리 수업을 해줍니다. 근데 새로 나오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런 거는 3번을 찍어야 됩니다. 여하튼 그렇다. 그 다음 요쪽 동네에서는 출제될 게 거의 뻔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한 2, 3문제는 건진다 생각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거 잘 해놨어요. 요거를 1장 해버리면 다 안 나불어. 그래서 마지막에 가르쳐 주도록 하고 결론은 1장에서 2, 3개 요거 2, 3개 맞추고 나머지 3번 하면 과락은 면한다. 여하튼 이렇게 할 것이고